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유산에 과학성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과학성이 우리 유산에 있다고 얘기할 때 유산 자체를 상당히 고리타분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고리타분하게 보고 옛날 것에 우리 유산이 무슨 과학성이 있느냐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 과학이 우리 유산에 있다는 것을 하게 된 거는 아주 상당히 오래전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1977년도에 과학기술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연구소에 그 당시에 그 미국 허구의 협력 차원, 문화 차원에서 이 우정의 종이라고 에밀레 종을 복사를 해서 미국에 보냈죠. 지금 그 종은 현재 LA의 포트에 있습니다. LA 입구 들어가는 항구에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에밀레 종을 이 복제를 할 때 시설이 키스트 안에 있었는데 제가 마침 끝났을 때 들어갔어요. 77년에 끝났을 때인데 너무나 시설이 크더라고요. 말하자면 그 복제하는 게 너무나 커서 그 당시에 한 3층 정도에 되는데 제가 그거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느꼈느냐면 우리 그 선조가 신라 선조인데 그 당시에 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도자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지금으로 따지면 자동 주물 주입기라든가 이런 게 없을 상황이었는데 에밀레종 그 시설이 현대에도 그렇게 큰 거를 보면 예전에 우리 그 선조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결론은 제 자신이 그거를 연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모르는 그 무엇 옛날에 선조들이 그것을 알고서 만들었을 거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과학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옛날 전통대로 만들든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지만 현대에서 과학적인 얘기가 되고요. 그래 그때서부터 우리의 무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게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쭉 저는 연구소로서만 쭉 있어갖고 그런 내용이 자산이 돼갖고요. 우리 쪽에서 제가 직접 연구 한 거는 관련되는 거 예를 들자면 온돌이라든가 초가집이라든가 온실이라든가 한지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포석정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제가 다루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도 우리의 이 유산의 안에 있는 그런 과학성들이 꽤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5년 전서부터 제가 책을 쭉 썼는데요. 그때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성의 우리 유산에 대해서 쓴다고 그러니까 웃어요. 진짜 과학성이 있느냐? 괜히 골머리 아프고 요새로 말을 한다면 영양가 안 되는 거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한 1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유산에 과학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부단히 처음으로 얘기를 했더니 금년에 처음으로 아마 그런 대로 제가 인정을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 과학의 날에 4월 달이죠. 과학의 날에 과기부에서 이 강연을 할 때 저를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유산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과학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전례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유산에 대해서 과학성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해외여행을 많이 가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외국에 가서 보면 이집트라든가 그다음에 저런데 이탈리아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데서 가서 보면 심지어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이제 딱 알아보고 슬라이드 사세요, 책 사세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외국의 피라미드라든가 파리의 노틀담이라든가 영국의 캔터베리라든가 이런 걸 보고 나서 한국에 와서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 것이 너무 튀겨졌다는 거예요. 뻥이 많았다는 거죠.
사실 그런 얘기에 많이 저길러져. 이 피라미드는 5,000년 정도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우리는 1,000년 정도 거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이스탄불에 가서 보면 뭐 소피아 성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보면 기들만 뭐 으악으악 하다가 오는 셈이죠. 이런 거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선조에 대해서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합니다. 우리 선조가 한 게 뭐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강도가 쫓아와도 갈치자로 뭐 걷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강도가 쫓아와도 걷는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100m 이 뒤에서 쫓아오는데 갈치자로 걸으면 이 한 보폭이 30cm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강도가 뛰어오면 뭐 50cm나 60cm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다 그러면 300보렘은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생활화가 안 된 겁니다. 그 말에서 그러면 잡혀서 죽는 게 더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강도라면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이 강도가 쫓아와도 군자니까 갈치자로 걸어야 된다. 이런 할아버지들, 이런 어른들을 선조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뭐를 내세울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다가 보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 심지어는 맨날 우리 그 한반도에서 중국이라는 뭐 거대한 땅에 단 한 번도 못 들어가고, 말하자면 조금 요상합니다만은 하여튼 맨날 두들겨 맞기만 했어요. 이러다 보더니 대형 사건을 일으키죠. 말하자면 임진왜란을 일으키는데, 임진왜란 너무나 잘합니다. 그 당시에 정황으로 보면 선조 때에서 일본의 풍신수길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정황이 이상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뼈대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신사라고 해갖고 예를 들자면 1급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 스파이의 역할은 뭐냐, 일본이 풍신수길이 한국을 칠 거냐 안 칠 거냐를 갖다가 알아와라 이렇게 해갖고 때로 갔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은 절대로 풍신수길이 한국을 칠 능력이 없다. 얼굴 봤더니 그거 신통치 않다. 또 한 양반은 얼굴이 신통치 않으니까 오히려 한국을 칠 수 있다. 그래갖고 국론이 분론이 됐는데, 심지어는 결론은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이 풍신수길이 한국을 치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결론은 그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결론은 말 하나마나 뻔하죠. 초전에 박살나갖고 선조가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일본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쭈르륵 의주로 도망가갖고 가서 중국한테 충성하면서 한 소리가 그만하자면 응원군을 보내주셔 이렇게 얘기를 됐죠. 응원군을 보내줬는데 그 응원군들이 온 녀석이 일본군한테 아주 박살이 나갖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때의 관군보다는 뭐 말하자면 승병이라든가 뭐 의병이라든가 뭐 거기다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해군의 수군의 역할로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대로 전투가 끝났는데, 일본군이 철수한 다음에도 그 재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가 그대로 대비를 안 하다가 그 정유 재란이 일어나죠.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헌일은 없었습니다. 광군이 실제로 헌일은 없었죠. 이 헌일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풍신수길이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죽는 통에 뭐 철수를 하게 됐는데, 이때에 하는 소리는 뭐냐, 저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상한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승패에 따라서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물게 돼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가 왜 일으켰습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아주 박살이 나니까 그 배상금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을 받으니까 독일 민족은 일어서라, 우리는 배상금 못 내주겠다 그러면서 군비를 축적을 해갖고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또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갖다가 박살을 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배상금이 없어지고 땅만 먹은 거죠.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따지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전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도망갔는데 한국에서 일본에서 배상금 내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우리 쪽에서는 무려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끌려갔는데도 그 이상 되는 사람이 갔는데도 그 사람들 데려오려는 몇 분이 데려온 실적은 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계속 당파 싸움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말하자면 병자호란 이런 식으로 돼갖고 아주 왕이 그 청나라 해갖고 무릎 꿇고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는 소리가 100번 충성, 1000번 충성, 10,000번 충성 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도 정신을 못 차렸죠. 그러더니 임진왜란보다 더 큰 대형 사건을 일으켰죠. 그건 뭐냐? 대형 사건을 심지어는 일제시대라는 게 아니라 일본이 약 100년 전에 한국을 완전히 먹었죠. 이런 상태에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일본이 36년 원자탄 때문에 망하지를 않았다면 현재 우리들이 과연 옛날에 저길로 봐서 그 한국말을 쓸 수 있었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한국민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결국 요즘으로 따지면 반성이 뭐냐? 한국부 옛날에 과학성이 없었다. 이런 걸로 결론이 들어가죠. 이 결론에서 과학성이 없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저기는데 우선 과거를 잘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하는데 정치판은 개판이라고 이러는 얘기를 합니다만 과거를 잘 읽는다는 사실은 아주 간단하죠. 우리의 옛날 저길로 보면요. 우리의 옛날 설화나 민화는 설화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참 오래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호랑이의 선조는 마이오스가 원조인데 원체 고양이하고 하이에나나 이렇게 하는데 약 6천만 년 전에 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호랑이는 하는데 여기에 담배 피던 시절이 문제예요. 담배라는 거는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돼갖고 거기서부터 담배가 유래를 했기 때문에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한 게 1492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에서부터 아메리카서부터 따져서 한다면 담배가 한국에 온 거는 아무리 빨라도 450년이 넘지를 못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500년 더는 이상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대한 것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16세기 이후에 이런 뜻에서 우리의 과학성이 과연 무엇이냐고 얘기를 할 때는 좀 많은 분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선조들의 500년 과학성도 잊어버리고 500년이면 과학이라는 게 아니라 과거도 잃어버릴 시간에 그 전에 그럼 우리가 없었느냐? 우리는 선조서부터 해서 당군 할아버지서부터 따지면 당군 할아버지가 5,000년 정도 되니까요. 적어도 5,000년 전서부터 이렇게 뚝 따져보면 그 선조들에 대해서부터 계속 있었다는 건 뭐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과학성이 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성을 저 나름적으로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유산에서 과학성이라는 건 수학으로 풀 수 있는 것,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우리 유산 중에서 수학으로 풀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포석정 같은 거 풀 수가 있습니다. 에밀 레종의 그 아름다운 종소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학으로만 풀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죠. 과학으로 그렇게 따질 만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과학성이라는 거는 제도나 틀이 과학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규범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잘
많이 적는 게 정치과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회과학이라고도 하고 인문과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수학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틀에 정치과학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수학으로 문제를 풀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마 수학에서 국민학교 3학년하고 수학 경진대회를 하면 아마 이 그 점수면으로 아마 치실 분이 많을 겁니다. 뭐 실제로 그렇죠. 그러지만 정치과학이라는 거는 정치라는 게 말하자면 틀이 막 국가를 운영을 하든가 사람을 운영을 하든가 이런 것이 과학적인 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따져본다 그러면 그 옛날서부터 가져온 것이 그 과학성 있는 틀을 따진다면 매우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스톱이라든가 부작이라든가 개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판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과학성으로 그 범주에다가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세 번째로는 인간, 우리가 지금 제가 인간이라가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고 듣는 분들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 이거 자체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배가 아프고 몸이 아픈데 저를 낫게 해주면 낫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과학이다. 그러면 인간의 그 몸이 낫게 온 거 아니라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신호애락을 만들어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의 최초의 발명품이 뭐냐? 그것은 인간의 최초의 발명품은 일반적으로 이쑤시개를 봅니다. 그 이쑤시개를 최초의 발명품으로 보는 거는 인간이라는 자체는 표유로 동물로 해서 한 3천만 년 전에 태어난 걸로 보는데 약 20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원숭이서부터 이렇게 변형이 돼 갖고 제가 그 실무적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원숭이서부터 변해 갖고 200만 년 전에 호모 엘렉트루스 말하자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에서부터 그 전에 그러니까 원숭이류나 이런 거 인간 전에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채식 말하자면 뭐 지금 이제 그저 동물 저기처럼 그 뭐 과일을 따먹거나 이렇게 했는데 200만 년 전서부터 채식에서 육식을 했는데 그럴 때에 요거 표기가 되나요? 이 인간은 동물하고 이빨의 구조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동물이 많이 있는 디아스테마타라는 게 없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동물들은 뼈등이 호랑이든지 악어를 보면 이렇게 이 송곳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송곳처럼 되어 하고 이가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육식을 200만 년 전에 하다가 보니까 이빨에 그 고기가 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뭐 이빨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아마 전봇대로도 쑤시고 뭐 그랬겠죠. 그 다음에 뭐 전봇대로 뭐 요새도 뭐 전봇대로 쑤신다는데 뭐 옛날 사람들은 뭐 무식하게 더 큰 걸로 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그 이빨로서부터 해갖고 이쑤시개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옛날에 말하자면 그 이빨을 보면 쑤셨다는 자국이 있습니다. 이 이빨의 자국서부터 전봇대로 쑤신 자국이 있는 것서부터 계속 인간의 불편한 거 그거를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거죠. 이빨 쑤시개서부터 이 개선하가 나가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에서 가장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비교적 뭐냐? 일반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게 병이 낫거나 역병이 사라진다는 거 그런 거죠.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나는 꼭 이긴다. 이거는 그 종교신념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서 예를 들자면 의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병이 들었을 때 난데는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난데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에 의해서 그 적절한 뭐 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는 죽어야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포기를 놓으면 몸이 딱 생각하다 이거 주인이 죽으려고 그래? 그럼 내가 주인의 말을 따라줘야 해갖고 병이 순식간에 악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난되는 것도 그 믿습니다 해갖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는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약을 주는 거죠. 가짜 약을 주는데 그것이 이 실제로 진짜 약보다는 더 잘 낫는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심리치료제 뭐 이렇게 갖고 정신질환 오는 사람들은 뭐 막 그 약보다는 이 밀가루나 이런 걸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낫는 데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문제점을 근본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것에서 심리치료제의 역할을, 이건 뭐 종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하는 거지만 심리적인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진다 그러면 저는 장승이나 솥대나 미신으로 보는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과학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뭐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장승이나 솥대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미신이라고도 그러고 뭐 사탄이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놓으면서 그래 심지어는 이 정부 단체에서 마을 입구라든가 이런 데서 장승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신하고 뭐 사탄을 세운다 이렇게 갖고 악박박 쓰고 그러는데 실제로 장승이나 솥대는 그 기원이 약 3,000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베리아서부터 해갖고 오르도스 지방서부터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도 그 오르도스 지방에서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장승이라든가 솥대라든가 선앙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거 빨간 헝겊하고 치송을 드리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장승이나 솥대를 나무로 만든다 그러면 보통 10년이나 20년마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3,000년 동안에 그 장승이 계속 내려왔다는 거는 적어도 20년씩만 따져도 150번을 계속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따져보시면 잘 알지만 영양가 없는데 만듭니까? 자기한테 영양가가 없는데 3,000년에 150번 동안 그 장승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뭐 간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편한데 그것을 150번 만들고 그러는 거는 그 당시에 옛날에 3년 전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장승이나 솥대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만든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외국인으로 봐서는 그게 사탄으로 배고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선조들이 믿어서부터 계속 갖고 있는 건 우리 겁니다. 그 3,000년 동안 150번 동안이나 계속 그거에 의해서 마을에 병이 안 들어오고 외적이 쳐들어주려 않고 그 다음에 애를 잘 낳고 뭐 홍수가 안 나고 뭐 가뭄이 없고 뭐 이런 내용으로 따져서 뭐 절이 말하자면 이게 절이 그렇게 불화를 당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그걸 믿습니다로 해갖고 그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3,000년에 150번을 쓸 수 있다는 그런 틀 자체가 과학이라고 보면 우리의 유산 중에서 갖고 과학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매우 많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과학으로 볼 수 있는 게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나라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것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피라미드는 그렇게 5,000년 전에 대형으로 졌는데 우리 거는 정말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유물이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것이 나쁘게 되는 기본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는 4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이 한자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 문화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 글이 한자 문화로 돼 있어 갖고 과학적인 기록이나 그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학적인 한자는 띄어쓰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띄어쓰기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 아로 번역하거나 어로 번역하는 거나 매우 다르죠. 그래서 실물이 있지 않는 한 매우 옛날 거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쪽이 아니라 한문화의 기본 속성입니다. 좋고 나쁘고는 뭐 떠나서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전란이 많았죠. 우리는 뭐 아주 저는 두들겨 막다가 보니까 그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전란이 많아서 그 기록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매우 우리는 자부심이 많습니다. 그 기록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거는 단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족보를 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족보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라는 기록을 얼마나 중요시 한 거느냐. 자기 선조서부터를 그 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이 자부심과 기록에 대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뭐 도망가는데 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수많은 유산들이 멸실이 된 거죠. 없어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사태기입니다만 조직적으로 우리가 그 옛날 유산들을 파괴를 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는 그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울 때 이 고려 시대하고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옛날 유산을 조직적으로 파괴를 한 겁니다. 이씨 왕조로 넘어올 때 고려 왕조에서 옛날 거를 부정으로 거다가 보니까 철저하게 부셔버렸고 여기에다가 쪼르륵 나가서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한국과 일본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한민족을 갖다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뭐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일제의 잔재가 많이 남았다고 그럽니다마는 그 내용은 하여튼 우리의 과거사가 그런 겁니다. 그걸 뭐 지금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네 번째로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네 번째로는 너무나 잘 적으려겠지만 우리가 보릿고개가 없어진 지가 얼마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못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집을 보면 아시죠? 옛날에 집이 얼마나 적었습니까? 그 적은 집에 수십 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뭐 먹고 살기 바쁜데도 그래서 보릿고개가 없어진 지 몇십 년이 채봐야 20-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것에 대해서 찾아볼 그런 경황이 없었던 겁니다. 예를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거를 갖다가 먹고 살기 힘든 판에 볼 수가 없었던 것, 즉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파리터넌 신전이라든가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들이 알려진 거는 그 유물이 그야말로 매우 우수한 면도 있지만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의 서구 문명에서는 예전서부터 그거에 대한 그 연구 결과라든가 정보가 계속 축적된 상황에서 그것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우리 거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런 것이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1대1로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것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이 외국 거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정보력이 없다, 즉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과학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들도 그러면 과학성이라는 거 그런 것이 그러면 있느냐 없는가를 찾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의 과학성이 없다고 하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과거 아까 그 역사의 그 뭐 400-500년 전에 하면 뭐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넘어갑니다마는
우리의 저길로 봐서 설화나 민화 이런 데에서 과학성으로 따지는 그러한 소재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과학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미지의 사업을 넣는 겁니다. 미지의 사업을 넣는데 그런 것으로 따져서 설화나 전설, 신화 이런 것은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SF 같은 생각, 공상 같은 거를 우리 선조들은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가 옛날부터 앞을 보거나 미래를 보거나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성이 없어서 드디어 두들겨 맞는 거나 그것도 다양한 걸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냐면 정보력이 없다는 것이 과학성이 없다는 거 아니라 한 가지 예로서 너무나 잘 알려진 흥부전을 한번 따져보죠. 흥부전은 여기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흥부전은 그야말로 착하디 착건 바보 같은 흥부하고 그 욕심 많은 놀부 허구의 그 형제 애를 한 겁니다. 결론은 권상징악처럼 해갖고 흥부 그러니까 착한 흥부는 잘 살게 되고 이 놀부는 아주 그냥 풍지박산해갖고 파산을 놓는 거죠. 그러면 흥부전에 그런데 거기에 흥부하고 놀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공은 제비입니다. 제비가 세 번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흥부전에서의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보 같은 흥부가 그 집에 초가집에 이렇게 딱 있는데 봐서 거기에서 제비집에 구렁이가 딱 공격을 해갖고 그 제비가 한 마리가 새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흥부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 떨어진 거를 아이고 불쌍해갖고 반창고 불러줘서 하여튼 치료해갖고 넣어줬더니 그랬더니 이 제비가 얼마나 그 다리가 나갖고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 치료를 해주니 그래갖고 자기가 자라서 강남으로 가서 강남에 이제 제비대왕한테 이실직고를 한 거죠. 왈왈왈 이 흥부라는 사람이 그렇게 착하다. 지금 현재는 옹알옹알한 강남이라는데 보통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박씨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딱 해서 흥부한테 줬더니 흥부가 옛날에는 박씨로 해갖고 이제 그 해예요. 해갖고 박이 여러 개가 이제 열려서 톱으로 쓱싹쓱싹 할 때마다 해갖고 떼부자가 된 거죠. 그 떼부자가 됐는데 그거에 놀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갖고 놀부에 가서 다 고치니까 제비 다리를 고쳐줬다. 그러니까 흥부 얘기를 들은 놀부가 딱 들어가서 그 제비집 앞 밖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제비가 떨어질 때만. 구렁이가 옛날에는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업구렁이라고 그래서 구렁이는 어느 집에나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구렁이는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동물입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질 않죠. 해충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는 유익충으로는 구렁이하고요, 뱀류하고서, 그리고 집안에 있는 거미입니다. 거미는 상당히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그걸 오해들을 하죠. 좌우간. 놀부가 계속 보는데 구렁이가 와서 공격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리니까 도저히 못 참으니까 가서 그 제비를 그냥 다리를 똑 부러뜨려갖고 그래갖고 반창고를 불러서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식도 하여튼 낳았으니까 제비가 가서 옹알옹알 해갖고 딱 했더니 그럼 박씨를 하나 줬어요. 그 박씨 하나 줘갖고 딱 해갖고 이 박이 이렇게 크니까 놀부가 박을 탔어요. 그랬더니 아주 바가지를 쓰는데 요새 얘기는 놀부의 그 점진성 그리고 끈기를 따지는 거 13개를 박이 열었는데 이 놀부가 글쎄 하나 딱 터니까 두들겨 맞았죠. 두 번에 두들겨 맞았는데 놀부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13개를 다 까갖고 완전 파산한 겁니다. 그거 얼마나 크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끈기 13개 끝까지 까는 웬만한 사람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는 저는 한 두세 개 정도 그냥 천만다행으로 알고 그냥 도망가죠.
좌우간. 놀부가 이러는데 이때에 그렇게 돼서 놀부가 피박살 났다는 얘기인데 이때의 흥부전의 작가가 얼마나 과학성이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제비가 이 철새라는 거를 알았다는 건데 여기에서 뭐 철새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되지만 제비는 뭐냐면 첫 번째 해에 제비가 이 구렁이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입니다. 두 번째 해는 흥부에 그 해갖고 박씨를 가져서 흥부가 떼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놀부가 아주 피박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3년 동안에 제비가 자기 집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에서 제비가 저놈의 새끼가 우리 집에 있는 건지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제비는 자기가 살던 집에 사람이 살면 그 집에 꼭 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는 인간하고 가장 친환적인데도 그러니까 폐가에는 제비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작가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따지면 그렇게 그게 뭐 대단한 거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박씨를 물고 왔다는 겁니다. 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초가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항상 엇구렁이가 있기 때문에 제비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제비는 집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바닷가로 가서 뭐를 이러느냐면 이 조개 껍질 2-3개를 물어옵니다. 그 조개 껍질을 2-3개를 물어오는 이유는 제비가 할 때 뱀이 제가 뱀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뱀이 이렇게 딱 저걸 해갖고 이 조개 껍질을 보면 우리가 양철에다가 찍 하고 보면 몸서리 치는 식으로 조개 껍질을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 새끼를 안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비가 온다면은 부지런히 바다에 가서 이 조개 껍질을 물어옵니다. 금년에 있는 제비들 다 물어온 겁니다. 그거 가서 다 물어보세요. 분명히 조개 껍질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가 그 제비 그 조개 껍질을 박씨로 변형을 시켜서 옛날에는 집에 이 박들이 다 있었죠. 그 먹기도 하니까 그것을 박씨로 해갖고 트레이드 시켜갖고 변형을 시켜서 박씨가 행하고 불행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플로트를 잡은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흥부전이고 해서 저는 양반이 그거 과학자는 아니겠지만 매우 정확하게 흥부전을 쓴 분이 그것을 갖다가 관찰을 했다는 거죠. 흥부전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요새 주라기 공원 해갖고 주라기 공원 내에서 인간복제 이런 게 수없이 나오는데요. 우리 옹거집전이라는 게 있어요. 옹거집전은 아주 황해도의 옹달촌에 옹달골에 옹달샘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옹거집 얼마나 유머러스합니까? 옹달촌에 옹달골에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에 옹거집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사사건건 옹거집이라고 그러는데 고집만 부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속을 새긴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스님이 시주를 했는데 거기에 어느 책에는 똥바가지를 갖다가 집어넣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막말로 따지면 스님이 쫑이 났어요. 그냥 완전히 꼭지가 도른 겁니다. 이 꼭지가 도르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너 혼내줘야 되는데 혼을 어떻게 줬느냐? 이 옹거집 집에 딱 들어갔더니 글쎄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넌 누구야 그랬더니 걔도 넌 누구야 이렇게 갖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마누라가 딱 했더니 마누라하고 애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걸었는데 진짜 옹거집에 얼마나 머리가 나빠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겠죠. 애도 수룩하고 오는데 잊어버리고 새로 나온 옹거집이야 그냥 기억력이 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옹거집이 아주 피박살 났죠. 그래갖고 쫓겨나갖고 곤장 맞고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거지가 돼갖고 아마 몇 년, 원본에 보면 한 몇 년 동안 거지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 양반이 거지 생활을 이렇게 딱 하다가 보니까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딱 해갖고 그 반성의 결과는 뭐냐? 내가 정말로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도저히 못 살겠다 꾀꼬리 해갖고 산에 올라가서 목 매달아 죽겠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반성을 하고서 목을 딱 매들려고 그랬더니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실 짓고 했겠지만 내가 정말 스님한테 똥바가지 이렇게 팍 하고 그런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갖고 딱 그래갖고 이렇게 부적을 하나 주고 집에 가봐라. 그래서 집에 딱 이제 원고집이 집에 딱 가봤더니 부적을 딱 붙였더니 글쎄 옛날에 그 지 쫓아낸 원고집 뭐 이런 게 전부 다 허수아비라는 거 아닙니까? 허수아비가 이제 집으로 된 거다. 예를 들자면 원고집전은 지금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인간복제 똑같은 겁니다. 아, 복제 인간이 원고집보다 더 똑같은 게 어딨어요? 지금 뭐 돼지가 뭐 복제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거는 원고집은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복제죠. 옛날 우리의 선조가 원고집전과 같은 그런 SF 그것처럼 대단한 게 어딨습니까? 아, 이것뿐입니까? 도깨비 감투도 있어요. 그 도깨비 감투라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감투를 딱 썼더니 예를 들자면 감투를 썼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투명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뭐 감투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풀을 갖다가 이마박에 딱 붙여도 되고. 그런데 하여튼 도깨비 감투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도깨비는 외국의 투명인간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외국의 투명인간은 투명인간이 되면 안 보이니까 맨날 해갖고 권총으로 쏴서 집권을 하려고 뭐 이런 거든지 뭐 도둑질을 큰 그런 사건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도깨비 감투에 그 양반은 도깨비 쓴 양반은 그런 게 아니라 제사상에 가서 제사나 그냥 어떻게 그 있는 거 재물이나 좀 뭐 이렇게 몇 개 얻어먹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외국처럼 뭐 쿠데타나 일으키고 뭐 이런 걸 그것만 다 능사는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의 당시에서는 제사상에 올려놓은 것 지금 따지면 우리들이 우습게지만 옛날에 제사상에 제산물을 어떻게 그거 몇 개 가지고 먹는 건 아주 초도금 맞을 일이죠. 그런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양반이 이제 담배를 피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도깨비 감투도 오래된 건 아닙니다. 담배를 피다가 감투를 이렇게 딱 불을 태우니까 이게 뭐 마누라가 그 감투가 검은색인데 아마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마누라가 그 빨간 헝겊으로 이제 그걸 해줬단 말이에요. 감투를 갖다가 이제 수리를 해줬는데 그 다음서부터 도깨비 감투를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했는데 물건이 없어지는데 헝겊이 빨간 게 띄기만 하면 물건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를 빨간 거 쫓아가 봤더니 어느 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감투로 해갖고 아주 치도곤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도깨비 감투에서 저기를 넘는다면 도깨비 감투의 투명인간도 SF의 최고지만 도깨비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깨비는요 여러 나라의 개념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일본에도 도깨비가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도깨비는 강시와 같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은 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피가 있고 뭐 그런다면 그게 뭐 도깨비가 아니라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강시와 같은 개념이. 근데 강시가 그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강시 이렇게 갖고 뭐 부적만 이렇게 뚫고 하다가 부적 탁탁탁 붙여주면 뭐 끝나더라고. 만화 제가 자주 보니까 그래요. 잘 알죠. 강시가 그러죠. 일본의 도깨비는 우리하고 내용이 달라서 그 양반은 그 도깨비는 강시와 같이 죽은 것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깨비는 분명히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도깨비를. 근데 본 사람이 없죠. 도깨비를. 그런데 지금도 매년 야구 오는데 도깨비 방맹이나 도깨비 뭐 팀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어디에서 갑자기 이 물건이 깨지고 그러면 도깨비 짓이라고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도깨비가 분명히 있는데 도깨비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도깨비는 여러 가지 저길로 보면 동물입니다. 산에도 있고. 집에서 오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 양반들이 전부 다 투명, 왜 갖고 보자기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와 같이 우리 국민이 도깨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깨비 하나의 지금 도깨비 감투가 아니라 도깨비를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과학성을 따지려면 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루에 뭐죠?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느라 이따위 소리가 있는데요. 백로를 진짜 보면요, 백로 해갖고 하얗죠. 근데 털 다 뽑아보면 아주 새까맣습니다. 실제가 그래요. 근데 옛날 분들이 그 시에다 쓸 수 있으니까 아마 백로 맨날 잡아서 그냥 새까만 거 봤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좌우간 그 시를 보면 이 백로가 아주 그냥 겉만 허옇지 속은 새까만 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한 게 한 3가지, 4가지, 5가지가 되는데 수 없는 걸 찾으면 과학성 있는 걸 매우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리면 정보가 부족, 우리가 아직 찾지 않았던 것이 과학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비교적 저 개인적으로는 불란서에서 한 10년 정도 해갖고 외국 생활이 10년이 좀 넘어요. 미국이고 이런데 전체를 해서. 그러면 그 외국 생활을 이렇게 할 때든지 요새도 외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하는 소리가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한국이 자랑할 만한 간판 스타 세계가 뭐냐. 아주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그걸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근데 외국 사람들 할 때에 그 자식들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과학성이라든가 이런 거라든지 그 옛날서부터 생활이 풍습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뭐가 좀 정신이 깃들고 잘생겼다 이런 건 아주 그냥 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해서 뭐를 집어달라. 뭐가 정말로 하느냐. 제가 아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3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석굴암, 두 번째로는 포석정, 세 번째로는 좀 요상합니다만 저는 산삼을 듭니다. 시간이 있을 때 얘기를 드리죠. 짧게. 제가 석굴암을 드린 첫 번째로 드는 거는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굴암을 가보면 정말 너무 적어요. 외국에 나가서 그냥 여행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석굴암 딱 했더니 석굴암 또 그나마 그것도 요새는 방탄복을 이렇게 딱 입혀갖고 밖에서 한 5초쯤 보라고 그래요. 야, 이 짱나 그러고 그냥 나오죠. 보통 분들. 자기 뭐야, 애게게 그러고 이제 그만둡니다. 만져놔봐요. 만져보지도 못하고. 저도 사실은 그 석굴암 예전에는 했는데 요새는 그러지를 못해갖고요. 이건 좀 코미디 같은 소리인데 그거를 돌에 어떤 돌인가 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과학기술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촬영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박사 그런 소리 하지 마셔. 그거 하려면 1년 걸린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그거 하려면 거기 스님들이 도장 한 500개는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서 그냥 딱 가갖고 시주한다고 그러라 이거야. 그러면 그냥 탁 집어넣어준대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날 제가 갔는데 가서 성분이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좀 보는 걸로. 그랬더니 그게 그날 무슨 특별한 날이라 그냥 석굴암이 안에 신도로 꽉 찼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래갖고 딱 지키시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사실 그래서 서울서부터 이 부처님을 뵈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딱 알아들어요. 이 양반은 이거 시주 그냥 왕창 할 걸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들어가갖고 딱 해갖고 핑계는 댔죠. 왜냐하면 거기서 저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제가 보자는 건 그 돌 성분을 보는 거니까 무려 1시간 있다 그냥 나왔는데 뭐 그렇게 나십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와서 시주 온다고 그러면 틀림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좌우간 석굴암이라는 것이 그래갖고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옛날에 석굴암이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간 것은 로비를 한 거다. 말하자면 올림픽을 했는데 그 올림픽 한 나라에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갈 그런 유산도 없더니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 심사위원들 그냥 뇌물로 팍팍 써서 석굴암 그냥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거 그냥 짜샤 이거 옛날서부터 우리 옛날 보서 왔다야. 그러니까 그냥 뇌물 줘갖고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제가 그 글을 쓰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석굴암은 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 석굴암이 뭐냐? 원전으로 보면 석굴암은 저 부처님이 뭐 기원전 6세기에 태어나셔갖고 이렇게 이 불사가 이렇게 쭉 있다가 인도에서 기원 한 1세기 전입니다. 이때 인도가 아주 열대 아닙니까? 열대인데 거기서 부처님들 불상들이 쭉 있는데 열대 그냥 노천에다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 땀 많이 흘렸을 거예요. 뭐 지금도 뭐 노천에 있는 불상이 땀 많이 흘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처님들의 불상을 그 노천이 아니라 굴 속에다 놓으면 시원해지는 거죠. 선선하게 만든 데는 의미에서 굴을 파갖고 불상들을 모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 딱 하니까 당나라에서 스님들이 그냥 때로 물려가죠. 한 4세기쯤 가보니까 아이디어가 아주 지금 말로 하느냐면 쌈박하거든요. 쌈박하니까 그냥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석굴을 파갖고 그래서 불상들을 넣은 게 그거는 이제 중국은 스케일이 좀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 해갖고 도낭석굴이고 이런 거에서 그냥 한 석굴이 그냥 몇천 개씩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7세기서부터 8세기에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이 옛날로 따지면 스님들이 해외 유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도 갔다 오고 이 당나라도 갔다 왔더니 굴에다가 불상들을 모시는 거 이런 게 아주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석굴암 같은 데를 한 것이 어디냐면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석굴이 없으니 그러다 보니까 석굴과 비슷한 데를 찾았더니 지금 경주에는 단석산 마의 석굴이 이렇게 석굴암처럼 생겼습니다. 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다가 또도둑 해갖고 마의 석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천연 장소가 없어요. 그래도 찾아보니까 지금 군위의 신선사의 삼전석굴이 우리나라로서는 굴에 돼 있는 겁니다. 안에.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제2석굴암이라고 그러지만 원래는 이 경주에 있는 석굴암보다 오래전이기 때문에 제1석굴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강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잘 아시겠지만 화강석은 우리나라에 굴이 없습니다. 그걸로 워낙 강한 데기 때문에. 근데 좀 첨단 문화 이런 걸 갖다가 딱 본 양반들이 그거 어떡합니까? 굴이 없다고 화강석을 팔 수가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댄 겁니다. 말하자면 전부 조각을 해갖고 그거를 석굴처럼 만든 겁니다. 그 석굴처럼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봉분을 씌워서 완전히 인공굴인데도 불구하고 천연굴치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석굴로 석굴암처럼 만들어서 이 스님들을 모신 데는 세계에서 유일한 데입니다. 석굴암의 그것은 그래서 석굴암은 이 석굴이 아니라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으로 그렇게 만든 것은 유일한 거. 어디든지 말하자면 유산이라든가 세계에서 유일한 거는 인류문화유산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그 재료적인 면이 있습니다. 석굴암은
화강석으로 만들어졌는데 화강석은 매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경도가 7입니다. 다이아몬드가 10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대형 건물들로 보면서 놀라시고 그러는 게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파리에 있는 이 노들탐이라든가 영국의 캔터베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조각이 그냥 사람이 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랬는데 파리의 캔터베리라든가 노들탐 사원이고 그쪽 동네에 있는 거는 비밀은 라임스톤입니다. 석회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거는 조각칼로 지금들로는 비누 조각하는 식으로 가볍게 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간단한, 그런데 우리나라의 석굴암에 있는 거는 화강석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이나 코르도바 같은 데 가보면요, 이게 안에 있는 그 장식이 저게 사람이 만들었느냐 할 정도로 정말 정겨웁니다. 그런데 비밀은 그것은 석고입니다. 말하자면 석고 그냥 쭉 짝짝짝짝 벽돌 찍는 식으로 찍어갖고 그냥 요걸 고리로 해서 걸어놓은 겁니다. 그죠? 이 파르테논 신전이나 저런 데를 가서 보면요, 교황청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그냥 진짜 사람이 만들지 않고 옷이 진짜 옷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전부들 의학소리였는데 그것도 비밀은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은 라임스톤이 석회석이 조금 더 굳은 거라 아주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요새 앙코르와트고 이렇게 크메르고 이런 데 가서면 인도 같은 이런 쪽에 가보면 그냥 신전에 있는 조각들이 정말로 많고 그거 언제 조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는데 그 조각은 재료가 진흙입니다. 이 진흙 말하자면 일반 이 석고저기를처럼 물로 갖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을 갖고 조각으로 만들고 한참 있으면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석굴암에 우리나라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건데 화강석은 굵기가 7이라고 그랬죠.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매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발길질하면 차돌로 해서 다리만 아프고 내 발등이 아프지만 이집트에서는 그것이 파라오의 돌이라고 그래서 파라오만 쓴 돌입니다. 우리는 아주 그냥 널렸죠. 그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거기다가 석굴암은 장석, 석영, 운모 3가지로 돼 있어 갖고 결이 달라서 깨지기가 쉽습니다. 단단한데 그래서 석공들이 이렇게 딱 봐서 결을 보고 톡 치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석굴암의 그 본전물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보시면 얘기할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석굴암을 만들면서 큰 돌을 갖다가 깎아가면서 거기에 이나문에 가서 연화문이 있습니다. 연화문 같은 건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까 장석, 석영, 운모로 했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석굴암을 만들 때 먼저 얼굴서부터 쭉 만들고 아마 이런 걸 맨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 됩니다. 깨지면 어떨 겁니다. 옛날에는 불교 이런 걸로 보면 깨졌으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의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 왜 화강석으로 만들었다는 게 매우 잘 만들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게 건축인 걸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석굴암에 있는 본전물에는 발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발금이 있는데 제가 세계에 있는 불상 중에서 발금이 있는 거를 제가 저는 현재까지 못 찾아봤습니다. 발등은 있어요. 혹시 이 발금을 찾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자면 그 당시에 초능력 직금이 된 겁니다. 한번 발금을 보십시오. 그게 그 당시에 이 발금을 어떤 발금을 해야 되는지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총체적인 직결을 했는데 다시 한번 조각품에다가
그 어려운 조각으로 했다는 것은 말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뇌물을 써갖고 아니라는 걸 제가 뭐 보장을 할 테니까 한번 그러죠. 두 번째로는 이 포석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포석정을 보면 사람들이 매우 놀래요. 그리고 너무나 적은 데인데 포석정 고래 형태로 돼갖고 물을 흘려서 거기다가 왕들을 모아갖고 연애 장소로 이렇게 됐는데, 이 포석정에 대해서는 적은 데다가 매우 그 인상이 나쁜 데입니다. 왜냐하면 경혜왕이 11월 1일 날에 그 포석정에서 말하자면 파티를 벌리다가, 노천 파티죠. 노천 파티를 벌리다가 견훤한테 그냥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잡혀갖고 자살을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노천 유흥업소로에다가 퇴폐 장소죠. 제1호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로서. 거기서 왕까지 죽었으니까 그거 뭐 얼마나 그거 저기래요. 그러면 그 포석정은 유상곡수로 해갖고 이 위에서 물을 흘려갖고 그 얘기를 따지면 이런 거죠. 왕이 이렇게 딱 해갖고 중간 정도에 앉아서 돌대가리 대신 예썰 그러면 이 술 한잔 하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대신 술 한잔을 하면서 그 동안에 시를 한번 짓는 거예요. 그 시를 못 지면 이제 벌주를 마시게 됐는데, 따져보세요. 거기 포석정인 게 정말 조그만데 그거 하는 동안에 이거 몇 초밖에 안 되는데 무슨 시를 짓습니까? 따져보면 거기다 그러니까 시 하나 지려면 갖고 그 완전히 그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면 그것이 뭐거든요. 포석정은 여기 내려서 가서 보면 일식점에 회전식 초밥 테이블이나 마찬가지예요. 술잔을 딱 돌리면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받아서 술잔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앉아 있으면요, 이 술잔에 술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잔을 갖다가 흘려내립니다. 그러면 그 돌대가리 대신 그러면 예서하고 돌대가리 대신이 잔을 잡아갖고 옆에 술병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이제 마시는데, 이 시를 제대로 못 친 사람은 뭐 계속 마시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아마 딴 사람보다 한 대배 정도로는 좀 늦게 짓습니다. 그 당시엔 뭐 대신은 못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포석정이 다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석정이 짧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물리 흘러야 하면 그거 몇십 초면 그냥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포석장은 어느 지역에서 그 술잔을 던지면 술잔이 흘러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돌대가리 대신이는데 뱅뱅 돕니다. 그것이 요것을 그 말하자면 회돌이라고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소용돌입니다. 소용돌인데 그 홍수가 났을 때 이 물이 흘러가면서 가운데 뭐가 있으면 이렇게 거꾸로 도는데, 포석정에서는 그런 지지대가 있으면 당연히 거꾸로 돌아야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물로 흘러가는 형태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석정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사실은 매우 유체공학적으로 높은 아이디어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현재 로켓을 쏠 때 북한이 우주선을 쏜다 안 쏜다 할 때에, 북한 저기를 할 때 보통 이 우주선을 쏠 때는 연료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고체 연료고 한 가지는 액체 연료인데, 고체 연료는 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죠. 그런데 안전을 하지만 초 같은 거기 때문에 폭발력이 적어서 그거는 1000km 미만에 대해서 씁니다. 근데 1000km 이상의 ICBM이나 우주선 같은 거를 쏘려면 그 액체 연료를 씁니다. 액체 연료는 말하자면 휘발유죠. 휘발유를 그냥 한꺼번에 폭발을 시키니까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에서 우주선을 쏜다고 그럴 때 1분 전, 10분 전, 5분 전에 중단을 하는 거는 그 액체 연료상의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격적으로 스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매우 그 폭발시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할 때에 포석정과 같이 그렇게 회돌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회돌이 현상이라는 건 말하자면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거꾸로 도니까 흘러내리는 것에 그 시간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죠. 이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그 흐름에 대한 에너지를 갖다가 그 더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로켓 같은 데에서는 매우 그것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건데 포석정에서는 그거에 거꾸로 고의적으로 그걸 돌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들 지금 얘기를 하실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거 어떻게 그걸 했겠어. 옛날 신라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연하게. 근데 그 작은 데에서 포석정에서는 주 흐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대가리 1 대신 돌대가리 2 대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는 그 밑에에 그 돌대가리 대신 앞에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돌든 물의 흐름이 내려가서 두 번째 아무 장애가 없는데 거기서 또 도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가서 그거를 제가 그거는 관련을 좀 했습니다만 직접 보면 아주 미세하게 5mm 이렇게 경사를 주고 폭 같은 게 다릅니다. 그렇게 깎은 거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분들이 그 어떤 이유로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만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포석정은 실험을 매우 많이 한 겁니다. 옛날에 과학을 모르는 분들이겠지만 그것을 역으로 만들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물을 흘려봤죠. 이 가까이죠. 그것도 한두 번입니까? 물 하루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1000번에도 한 3, 4년은 계속 실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포석정에 그런 유상곡수가 있는 거고요. 원래 유상곡수에 이런 것은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건데 한국 것만 그런 회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용적으로 해서 딴 데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포석정을 아까로 노천, 유흥, 퇴파업소가 아니라 거기서 놀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견훤한테 맞아 죽었을 때 자살을 할 때가 11월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따지면 겨울에 가장 추울 때입니다. 가을에 지금도 그러냐 12월 달에 그 추울 때 가서 노천 파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마누라 데리고 신하들 놓고 앉아서 그래 아이고 그 돌대가리 대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포석정을 그 당시에 신라 국군이 뭐 이런 게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신탁의 장소였을 거다. 그래서 이 신하들을 다 데리고 가서 신라가 잘 되도록 이렇게 미십니다 하는데 견훤이 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포석정은 거기에 건물이 있었을 걸로 봐요. 그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파보면 알 수 있다 그러는데 파보면 포석정이 그 지금 돼 있는 게 물이 흘러가면 엉망진창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석정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산삼을 제가 들었는데 뭐 시간이 해서 사실은 이거 하나당 2-3시간씩 해도 그냥 뭐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뭐 워낙 짧은 시간에 또 뭐 그기 때문에 일단 뭐 시간 되는 한에 여는데 제가 산삼을 적였는데 산삼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이 하나당 뭐 5천만 원 1억이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소리가 산삼 그거 진짜 뭐에 그 좋으냐 특효냐 성분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적을 내갖고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적을 내갖고 그럼 그게 성분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삼산의 장점이라는 게 이제 산삼이 뭐냐 산삼이라는 거는 본초식물입니다. 본초식물이라는 건 풀이에요. 풀이라는 거는 매년 꽃을 심는 겁니다. 배추 매년 심어요. 그게 매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되면
없이 그 다음에 심는 게 식물이거든요. 근데 산삼 해갖고 우리 인삼이 오래 가는 거는 인삼이 매년 아니라 무려 6년을 삽니다. 풀인데. 그러기 때문에 인삼이 6년 동안 살 수 있다나 6년이 지나면 그게 각질이 돼갖고 나무가 돼버려서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이 갖고 보통 1년 지나가면 죽는 겁니다. 아니 뭐 저 웬만한 걸로 오면 뭐 배추가 매년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남습니다. 그건 본처 식물이 그런데 인삼이 6년간 자랄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런데 산삼이 500년 간다고 그러는데 산삼이 500년 간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산삼이 매년 저기러는데 산삼이라는 녀석이 환경이 나쁘면 이렇게 산삼이 옮겨 다니지를 못하니까 있는 데에서 갈 수는 없으니까 환경이 좀 나빠. 이거 공해가 있어. 그러면 안 올라온답니다. 그럼 안 올라오는 것이 보통 이제 그 뇌두루에서 한 10년으로 보는데요. 이 10년으로 보는 동안에 걔가 산삼이 밑에 뿌리거든. 원래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으로 해갖고 햇빛을 받아서 밑으로 에너지가 미치든지 해야 되는데 입이 없이 하면 밑에 있는 녀석이 10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그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냐. 밑에서 그 하여튼 생존의 방법으로서 옆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하는 뭐 뽑든지 그러겠죠. 그 다음에 10년 만에 나와서 이렇게 또 몇 번 자라다가 보니까 이거 또 몸이 아파요. 그러면 공해가 있으면 또 들어가요. 이게 뭐 반복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산삼의 북경인민대회당에 있습니다. 그것이 500년 됐다고 그러는데 뭐 잘 아시자면 저 장백산에서 백두산에서 한 거죠. 500년 동안 이 나무가 없이 해도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이 생명력이라는 건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미국에도 있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산삼은 도라지예요. 가서 뭐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 도라지 뭐 도라지 먹어도 좋은 거지만 하여튼 자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산삼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그 말했던 뭐 진시황제고 연나라 왕이고 해서 불로초구에 와라 뭐 그래갖고 뭐 삼신산에 있어서 그런데 동쪽에 삼신산이 있는데 거기 가갔더니 뭐 기똥찬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홍게 그 불로초 캐오는 거 이게 산삼 캐오는 건데 그래서 산삼이니까 서울이라는 사람이 딱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진시황이 먼저 천하를 통철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오래 살려고 그러니까 서울이 쏙쏙쏙쏙 해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동쪽에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불로초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뭐 이 그 동정 뭐 선난 선녀 1000명만 주세요. 그리고 뭐 가서 먹는 거 있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돈을 왕창 뜯은 거예요. 진시황제한테 왕창 뜯어갖고 딱 와서 뭐 지금 뭐 저 제주도 가는 표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서울이라는 사람이 그게 멍청입니까? 불로초 갖다 주는데 뭐 산삼 먹어갖고 뭐 500년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튀어버렸죠. 그냥 그래서 사실 진시황이 얼마나 쫑납니까? 이 자식이 뭐 자기 갖다가 뭐 불로초 갖다 준다고 그랬더니 그냥 완전 내다바에 당해갖고 화가 나니까 그냥 그 이런 반세하고 이런 자식들을 몽땅 잡아다 죽인 건 그게 분노갱이죠. 저기죠. 분소갱입니다. 그 내용이. 원래는 그런 얘기죠. 사실, 그래서 산삼이라는 게 그러면 그래도 1억 원, 2억 원, 뭐 몇억 원씩 된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에서 따져보면 산삼의 특효는 뭐냐? 500년 동안 안 죽는 데다가 하고 산삼은 지금 먹은 사람이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게 뭡니까? 산삼 나 1억 원 먹었어, 짱 먹었어.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기는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죠. 과거로서 심리치료제가 최고다. 뭐 산삼 먹었다가 1억 원짜리 짜시간 내 딴 놈하고 똑같아. 나 똑같은 술을 마셔도 산삼 먹었으니까 괜찮다. 이런 심리치료제로서 최고의 역할이다. 최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산삼에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외에서 저는 신토불이라는 말이면 우리나라 외에서는 산삼이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생물입니다. 산삼이 요상한 소리가 은생식물이에요. 이렇게 이 숨어서 사는 녀석인데
이 산삼이라는 게 이 햇빛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햇빛을 많이 오면 깨물게요. 그게 얼마나 까다로워요. 습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습기를 많이 있으면 이게 깨물기라고. 아주 그 까다로운 데에서 500년 버티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 그런데 한국산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봐서 그게 그 심리치료제로는 세계에서 최고인데 따구배짱이죠. 저는 산삼은 1년에 한 30kg 아주 그 극소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 미국 놈이라고 그러면 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놈이라고 자주 얘기했는데 중국 놈, 미국 놈, 일본 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놈자 돌림 붙여서 그냥 따르르 붙여주는데 아 미국 놈이라고 딱 와갖고 그 자식들 돈 있다고 그러면 갖다가 뭐 1000만 원짜리 5억 받으면 되는 거죠. 너 자식아 먹고서 뭐 해갖고 납부되는 거 그럼 증명을 해봐라. 그 사실은 모든 그 법률 이런 것이 이 부정 증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부되는 거 증명을 해봐라. 산삼이 납부되는 게 아직이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바로 이와 같은 걸로 해서 우리의 간판 스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와 같은 심리치료제라서 최고인데 그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산삼에 그거는 다시 한번 잡으면 저는 산삼업자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전 10만이 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 그러니까 그 커피 한 잔 사준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해서 산삼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하고요. 우리 그 자랑스러운 유산이 그러면 이것뿐이냐. 그래서 제가 제목만 얘기를 넣죠. 시간이라는 게 한정적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속 앉아서 오늘 이 공부를 좀 하시는 통에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유산 중에서 가장 과학성 있는 건 뭐냐. 그거는 석빙고로 봅니다. 그 한국적인 석빙고. 석빙고로 보면 딱 보면 뭐냐면 무덤하고 똑같아요. 반지하식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석빙고가 하는 짓이 뭐냐. 겨울에 얼음을 캐갖고 여름에 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데 국가에. 그런데 원래는 석빙고는 얼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먹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풍수지리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양기가 나오죠. 그래서 얼음이 음기입니다. 그래서 음기를 해서 누른다. 그래갖고 각 고을마다 국가 방위 체제로 석빙고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매우 그 각적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석빙고가 따지고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냉장고에다 얼음 가득 채우고서 얼음내가 잘못해서 문 딱 열으면 6시간이면 다 녹습니다. 그랬는데 석빙고 거기에는 무슨 기계장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장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얼음을 캐서 여름까지 9개월, 10개월까지 저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가. 그거는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했는데 이 결에든가 집으로 이렇게 쌓으면 어느 정도 이제 쌓는 거래 쌓는다 그러면 8개월, 6개월 동안에 무려 90% 이상을 이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위치라든가 물 배수라든가 이런 거 해갖고 석빙고는 일반 무덤하고 다른 것은 천장에 이렇게 환기공이 두세 개 있는 거는 다른 그런 정도입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우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석빙고는 이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자랑할 수 있는 과학유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한지 말할 것도 없죠. 창호지. 온돌은 옥스퍼드 사전에 김치하고 온돌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한국의 간판 스타입니다. 근데 온돌이라는 거는 여기 사실은 오늘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장수 국가에 대해서 장수 얘기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기는데 온돌저기를 합니다만은 장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장수 유전자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 먹는 게 김치고 어떤 발효식품을 먹는다. 세 번째로는 온돌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온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바닥이 뜨겁고 이 천장이 차가운 건데 우리 현재 이런 건물들에서는 위서부터 보니까 위가 뜨겁고 바닥이 차갑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머리가 뜨거운 거는 우리가 그 산소호흡할 때 뜨거우니까 분자가 그 거리가 멀어서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뜨거운 데 사는 사람이 오래 못 사는 걸로 그걸로 그냥 증명을 시켜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적이 오는데, 지금 현재 온돌은 아름묵은 뭐 애는 움묵으로 가라, 뭐 어른은 아름묵, 이거는 애를 푸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건강적일로 할 때 어른이 아름묵에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은 그야말로 음양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하다가 보니까 뭐 온돌에다가도 침대 놓는데, 이건 진짜 넌센스입니다. 그러려면 침대 안 놓는 게 가장 좋아요. 좌우간 온돌을 놓는 거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첨성대 에밀레종 뭐 말 하나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에밀레종이 일본 사람들이 에밀레종이 좋다고 그러니까 종소리 해갖고 일본 놈들이 세계 종 콘테스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에밀레종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쫑이 나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종 콘테스트를 해서 에밀레종을 박살을 내려고 그랬는데, 에밀레종이 압도적으로 종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는 나중 저기 오고. 그 다음에 금관, 뭐 바위 그림, 우린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 그림 있죠. 그 다음에 지게, 이 메고 저기 오는데, 이 지게가 가장 말하자면 인간이 에너지를 적게 하고 많이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지게의 시스템이 지금 등산할 때는 뒤에 있는 배낭에 관통 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게가 1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기로 해서 머리에 이는 겁니다. 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등에 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중국 놈들이 일본 놈들과 삐딱삐딱하고 그러는 거 무려 30%나 에너지를 더 쓰는 겁니다. 그거 아주 말짱황입니다. 지게보다. 옹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그냥 푸대접 받는 옹기인데, 옹기는 고려자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굽는 겁니다. 그래서 루사이트라고 그래 갖고요. 옹기는 고려자기보다 더 높이 굽는 데서 물은 들어오지를 않지만 공기는 통합니다. 그래서 장 같은 거를 담을 때 옹기로 담는 거, 거기에다 물론 그런데 반질반질하게 하는 광명당 같은 거를 하면 그건 아주 애초에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때깔이 좋다고 그래도, 저희 집도 예전에는 할머니가 그걸 모르시니까 그냥 때깔 좋다고 그래 그것만 했는데, 지금 제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한심한 건지, 뭐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그 다음에 장승하고 솥대죠. 풍수지리도 매우 의미 있는 겁니다. 저는 풍수지리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뭐냐면 중국에서 먼저 나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왔는데, 풍수지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사는 거, 산 사람이 사는 거에 좋은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선지사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거인데, 돌아가신 분들 모시는데, 산 사람과 같이 부모님을 죽은 분들도 똑같이 좋은 자리에 모시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자리가, 우리가 살기 싫은 데는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도 살기 싫은 데입니다. 물가가 많고 바람 많고 뭐 이런 거는데, 그래서 풍수지리로 따져서 명당이라는 데는 남양만이 아니라 북창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 저길로 해갖고는 비교적 고양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있는데, 이런 데는 명당입니다. 고양이는 아니 거꾸로입니다. 고양이 같은 데가 싫어하는 데는 자리가 별로 좋지를 않은 데라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풍수지리도 하루 종일 얘기하려면 그러죠. 그 다음에 족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딴 나라하고 다른 거는, 족보라는 건 잘 아시겠죠. 우리는 학렬만 딱 되면 아이고 할아버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경기도 광주이시인데, 광주시에서 저기를 했더니 저보다 6대 할아버지가 나보다 10살이 낮아요. 아이고, 그래서 되도록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거 그냥 6대 위니 이게 장사가 되죠. 그래서 안 만나는 게 제일 낫죠. 그러지만 우리는 그걸로 딱 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처럼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고루한 게 생각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한국의 족보를 지금 철저하게 답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족보를 갖다가 그냥 아주 구태의하는 걸로 봐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판소리, 미나하는데 판소리는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소리하고 노래가 다릅니다. 이 판소리 같은 거 쌍놈들이 하는 거고, 노래는 거 가요가 시조 뭐 이렇게 하는데, 세계에서 쌍놈하고, 그 양반하고 이거 나눠서 민중의 애환을 따로 만드는 거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 오페라 듣는데 외국놈들이 그렇게 한 거, 오페라 하는데, 이 쌍놈 양반 하는 게 아니죠. 한국인 거는 양반의 그 얼마나 안 입고 와요. 그러니까 안 입고 오니까, 말하자면 일반 사람, 쌍놈들이 자기들의 애환을 그대로 담는 것이 이 판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독립성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그걸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종묘, 세계에서 건물 하나로는 제일 큰 겁니다. 목조 건물로, 제사 건물로. 수원화성이라는 게 원래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었는데, 그 평성에서 해갖고 말하자면 평지에서 산성의 역할을 넣은 아주 그 대표적인 겁니다. 금속알자 뭐 말하시나만 하고, 물시계 말하시나만 하고, 화약에 대해서 최무선 뭐 제가 이거를 안 할 수 없는데,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어 갖고 레판토 회전을 했는데, 배에다가 대포를 장착해서 회전을 한 건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말하자면 외구를 갖다가 박살을 내기 위해서 최무선이 배에다가 그 화포를 넣는데요. 유럽에서 해전은 트라팔라가 이런 걸 해갖고, 해전은 최무선의 해전보다 약 200년 후에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게 앞섰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승전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무선의 배에 화포로 했는데, 우리나라 배는 그 일본의 풍신수길이 일본의 배를 갖다가 한국에 그 거북선을 비롯해 워낙 우수하니까 그걸 뺏기라고 그랬는데 못 뺏긴 이유는, 우리나라 배는 용골이 2개입니다. 지금 일반 배는 용골이 하나로 해서 우리나라 배는 대포를 쏴도 양측에서 쏴도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옛날서부터 원체 그 배의 구조가 특별했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신기전이라고 그래서 자동 로켓을 쐈다. 그건 뭐 TV에서는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게 무려 3km 정도를 실험으로 했을 때 직접 나가는 거를 보면 그게 뭐 소리로 따져서. 그 다음에 진철래로 해갖고 우리나라에 수리탄이 있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대형 수리탄을 했는데, 맨 처음에 그 경주성에서 우리나라에서 수리탄을 던지니까 그게 시한폭탄이란 말이에요. 딱 했더니 일본 놈들이 뭘 알아요. 그냥 밖에서 그냥 시한폭탄 이만한 거를 던지니까 전부들 여러분 구경을 한 거예요. 그냥 터져갖고 다 박살났죠. 그래서 그냥 도망갔죠. 얼마나 우리가 그 우수한 거냐. 그래서 시한폭탄은 따지면 비진철래로 해서 세계의 무기사에 획기적인 걸로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고려청자 말씀드릴 필요 없고, 고인돌 별자리 뭐 이런 거, 뭐 우리가 그 고구려 사람들이 광개토대왕이 세계를 뭐 섞어놓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광개토대왕에는 개마무사라고 해서 말도 철갑으로 했어요. 그거는 철갑으로 하면, 그러려면 그 당시에 강철을 만들 수 있었던 얘기인데, 그 고구려 광개토대왕이고 동천왕 때는 기원 한 3, 4세기입니다. 그때 강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기술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럽에서 그 개마무사가 나오는 건 1200년도 정도가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보다 한 1000년 후대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아주 앞서 있었다. 이걸로 따져서부터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맞아서요. 제가 결론으로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2시간이라든가 3시간 오면 한 1시간쯤 하고 또 깔깔깔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에스티오피아 오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얘기 쪽에서 조금 늦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의 정체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님비 현상이라고 빨리 뜨겁고 빨리 차가워지고 하는데, 그거 어느 나라 민족이라고 마찬가지로 보는데, 작년에 붉은 안마에서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 월드컵이 나왔을 때에 800만 명이 시내에 나와서 빨간 거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여튼 여의도에 있다가
그놈의 미국 거고 할 때 그냥 비를 쫑딱 맞아갖고 얼마나 그래갖고 사진을 갖다가 찍기 위해서 그 세 통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 뻥이 됐더라고요. 좌우간 우리가 국민들이 800만 명이라면 적어도 그때 4천여만 중에서 뭐 한 5분의 1 정도 나갔는데 그때의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달걀은 한 6,800만 개 되고요. 700만 개. 소가 한 10,000마리 정도 되고 돼지 25,000마리를 한꺼번에 먹은 겁니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 건지 이거 뭐 제가 직접 계산을 했으니까요. 자 이럴 때 그때 하여튼 우리 국민이 세계적으로 압박박 써갖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 함성을 데시벨로 따지니까 150데시벨로 정도로 치는데 그 150데시벨을 그 로그로 지수로 따져서 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데시벨 측정기가 130데시벨이 최고입니다. 기계가 150이면 측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 100배 이상으로. 그 130데시벨이면 그것이 비행기가 막 날릴 때 그 옆에서 듣는 거예요. 아마 고생 좀 할 겁니다. 그 정도를 그거를 100배를 우리 국민들이 질렀대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우리의 그 유산 자원인데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히딩크가 헛얘기가 있어요. 히딩크의 성공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을 자기가 딱 왔을 때 오기 전에 한국을 그 분석을 해봤더니 지연 학연 인연을 끊어야 된다.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연 학연 인연을 이제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기가 제일 먼저 썼다. 그러면 지연 학연 인연은 연이 그런 거는 무슨 소리냐? 소위 백이거든요. 근데 백인데 백 중에서 그걸서 가장 많다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안으로 굽어요. 자 그런데 제가 했습니다. 안으로 굽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거꾸로 간다니까 옆으로 가면 병신이죠. 예, 자기가 안으로 굽어야죠. 거꾸로 됩니까? 병신이지. 이렇게 안 굽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갖고 그 학연지연 하는데 그 인연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학연이 왜 문제가 돼요? 진연이 왜 문제가 돼요?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력이 없는 사람을 그냥 무대뽀로 갖다가 집어넣을 때가 문제가 되죠. 이왕이면 같은 사람 놓이죠. 히딩크도 보죠. 히딩크가 그 자식이 한국을 딱 와서 한 소리가 뭐냐면 뭐 전문가들을 해갖고 외국 놈들을 데려왔는데 걔네들을 갖다가 지가 아니까 데려왔어요. 만약 몰랐어 뭐 걔 공채 온 거 제가 모릅니다. 공채 안 했어요. 그 뭐 사진 찍는 놈 있죠? 분석권 되는 놈. 그게 바로 지가 지연이고 인연입니다. 지가 무슨 한국에서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없는 이유는 지가 한국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홍명보가 뭐 얘기할 때 테이블로 해서 그러니까 선후배가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차두리인가 누구한테 박지성인가 걔더러 홍명보를 명보야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이제 외국 놈들은 뭐 장군이 말해 사병더라 이름을 불러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막 불러 종호양만도 불러 이러는 건데 외국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박지성이고 차두리가 히딩크가 부르라고 그러니까 안 부를 수 있어요? 안 부르면 빼는데 잘리는데 그러니까 아마 홍명보 뭐 이런 걸 불렀을 거예요. 명보야 그러니까 아주 히딩크는 자식 그거 뭐 그렇지만 이제 이게 화해가 된 걸로 이렇게 봤겠죠. 그런데 지금도 차두리가 가서 홍보야 오래간만이야 이거 아주 그냥 그건 아주 그냥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학연지연 오히려 저는 학연지연 혈연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할 거는 더 해야죠. 그게 따급했장 아닙니까? 인연에 부모를 뭐 선정을 할 수 있어요? 뭐 학교도 뭐 선정을 그게 다 좋은 거에 인연으로 맺어주면 좋은 건데 그걸 말하자면 무대뽀로 할 때에 그럴 때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산이라 과학성이고 뭐 이런 거를 따질 때 우리 거를 무조건 좋다고 할 때는 아닙니다. 이제 아까 제가 먹고 살 때 뭐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정보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할 것도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께 그냥 보이는 거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외국하고 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거 좋다고 그러니까 말이 나는 건데 이제는 그런 정도도 아니 뭐 이제 점점 개선이 될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거 중에서 좋은 거는 좋다고 그러고 나쁜 거는 나쁘다고 그러자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쁜 거 나쁘고 좋은 건 좋은 걸로 할 때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것에 그 좋은 거를 찾아보면 매우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분야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요건이 됐겠죠. 그래서 과학성이 우리 것에 없다라든가 우리 유산에 갈짓자 꺾고 또라이들만 살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들 찾아보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토불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따질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런 걸 점진적으로 보면 오늘 제가 너무나 빠른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찾아보고 생각을 하고 치다가 보면 우리 선조들 그리고 옛날서부터 당군 할아버지서부터 쭈르륵 해갖고 제가 당군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죠. 당군 할아버지가 지금 따져보면 저기 만주 지역이고 이렇게 큰 땅을 했는데 요새 이런 자식들이 말이야 이게 그냥 두들겨 맞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해서 요만한 한반도 요쪽에 조금 들어가고 땅 탕탕탕 오갖고 땅 다 뺏겼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뭐 그 따지고 보면 당군 할아버지 뭐 저기 할 때 거기에 만주 지역 저 이런 데 보면 대경유전, 대경탄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가장 큰 탄광을 당군 할아버지는 갖다가 그 당시에 딱 만들어서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냥 먼저 뺏겨갖고 완전 박살이 나 있는 상태죠. 뭐 지금 그걸 갖다가 찾자 안 찾자가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이 예전에 어른들이 만들어 주셨던 생각 그 땅 유산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만 찾고서 다시 계속 그분들을 기리는 작업 같은 걸로 하면 우리가 결코 말하자면 우리 유산이 없다고 압박박 쓸고 한심하게 보지는 않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제가 그 뭐 워낙 빨리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 야구가 좀 잘 뭐 왔다리 갔다리 했고요. 저는 뭐 KBS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라디오 뭐 이런 데 계속 뭐 나오고요. 책에 이메일이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뭐 이런 계통을 적었는데 이 뒤에 이메일만 그 여기 뒤에 써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거기에 불행하게도 이메일이 안 써 있어서 제가 여기다 뭐 보이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볼까? 이 미스테리 123 골뱅이 코리아닷컴입니다. 미스테리는 영어로 미스테리 123. 왜 여기다 이렇게 딱 했으면 이거 뭐 완전 뭐 헛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스테리 123 골뱅이 코리아닷컴 해갖고 보내주셔서 뭐 여러 가지로 하면 제가 성의껏 오늘 하고 이와 같은 기회에 저는 그 예전서부터 우리 유산에 뭐 해갖고 저는 뭐 이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고 또 뭐 국수주의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것이 좋은 거는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찾아봐서 하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얘기를 마치는데 그래도 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뭐 질문 한두 개는 받아야죠. 예, 물론입니다. 우선 박수를 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